반갑습니다. 권역주의 상서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단 시선 처리가 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카메라는 이렇게 저를 찍고 있고 저는 앞쪽에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색하고 좀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똑바로 못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느낌을 앞으로도 이제 비디오 팟캐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비주얼 팟캐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초반부터 좀 내보려고 앞에 모니터를 띄워놓고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처럼 혼자 있지만 물론 지금 저는 이렇게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이런 콘덴서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우리 라디오 방송할 때 쓰는 많이 봤었던 그런 보셨죠? 이런 마이크들 많이 팟캐스트 이런 느낌을 좀 연출을 하고 싶었고 앞으로 제가 권역주의 이상서전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당연히 이제 서점이라는 공간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분들을 다양한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좀 롱폼의 콘텐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기반에는 당연히 스몰 토크도 있고 제가 알아차리지 못할 다양한 주제들과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코어에는 책 얘기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책을 딱 전면에 내세우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지루하고 좀 낯설어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리고 뒷단에서 책 이야기도 같이 섞어낼 수 있는 섞어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뭐 아직까지 제작이나 이런 거는 제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숙하거나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주얼 팟캐스트,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라디오 같은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유튜브를 출발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첫 영상이기 때문에 Q&A를 받아봤어요. 이상소전에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그거를 답변을 하면서 보통 이제 이런 초보 채널이 Q&A를 시작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원래 이제 Q&A라는 건 좀 구독자가 쌓이고 보는 팬층이 있을 때나 하는 건데 건방지게 Q&A부터 받고 시작하는 질문을 좀 몇 개 받아봤는데 그 겹치는 것들은 제가 좀 제하고 이거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서점을 시작했나요? 네.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셨고 실제로 저를 만나는 분들 또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죠. 서점을 왜 하려고 했는지, 왜 했는지. 일단은 책을 좋아하고 책과 솔직히 말하면 책과 계속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왜 어릴 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강제적이든 자의적이든 그런 의식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나름대로 저 스스로는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언제나 다른 걸 하면서도 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강박처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과 의도적으로 친해지기 위한 노력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동기부여. 예를 들면 대학교 때도 이제 일부러 뭐 문예창작학과 그 소설 쓰기 수업 같은 거를 일부러 들어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리고 뭐 커서도 그 실제로 그때 책을 많이 접하고 읽고 많이 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책을 읽고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왜 서점으로 이어졌는지는 그냥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년 전쯤인가? 그때 막 한창 그 연예인들 막 특히 노홍철이나 그때 막 오상진 아나운서, 김소영 부부 뭐 그분들 막 하고 독립서점이 막 우후죽순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하는 것들이 멋있다 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과 의도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던 차에 그런 모습들이 미디어에서 우연히 눈에 들어왔던 거죠, 제 마음에. 그래서 나도 언젠가 저런 독립책방, 독립서점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꿈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그 항상 그 아지트 그런 개념들을 늘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나만의 아지트, 내가 꾸미는 공간이라는 그 내가 만드는 그 공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되게 로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꼭 서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책이랑 연결이 됐습니다. 막연한 로망을 갖고 그게 한 2010년대 중반이었었죠. 2015년, 2016년 막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래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냥 가슴 한편에 그냥 로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언젠가 뭐 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내다가 이 서점을 하게 된 이유는 이상서전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방송 일을 프리랜서로 계속 하고 있는데 방송 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방송은 이거 나중에 또 길게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방송은 누가 나를 캐스팅을 해야만 누가 나를 알아봐 줘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제가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려면 자꾸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고 이제 나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방송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기분이 방송에 따라서 방송의 개수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의 효능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니까 이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좀 묵혀두었었던 그 꿈, 언젠가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꿈을 이제는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게 2년 전이었죠. 2년 전, 2년 반 전. 그래서 이제 서점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을 하게 됐다라는 게 결국은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2년 동안 했을 때의 저 나름대로의 자가 진단은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살렸어요, 진짜로. 방송만 했으면 아마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했을 텐데 물론 방송이 주는 효능감이 엄청 크긴 하지만 그것만 했다면 이 시스템에서 너무 내가 예민하고 힘들어했을 텐데 저는 제 지난 2년 동안 서점을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저에게 정말 엄청난 위안과 숨통이 트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서점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했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어요. 계속 잘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첫 질문 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렸네요.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말이 너무 많죠.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루 최고 매출 하루 최고 매출이 얼마였냐고. 하루 최고 매출 액수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 최고 매출. 네. 언젠지 말을 해야 되나? 하루에 그러니까 책 팔아서 하루에 예전에 제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2024년 10월 9일이었어요. 한글날이죠. 그때 그 소설가 김애란 작가님이 여기 이상서전에 제 서점에 오셔서
일일 책방지기를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하루 최고 매출 1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때. 와, 그때 진짜 막 맛집 무슨 줄 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작가님 보려고, 진짜 그 장사진이라고 하죠, 정말. 네. 웨이팅 하면서 사인 받고 같이 스몰 토크 나누고 이 줄 서서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어쨌든 뭔가 볼륨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날이 그날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때 김혜란 작가님이 오셨을 때 하루 최고 매출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현타가 왔던 건 1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의 매출이 찍혀도 수익은 이제 보통 책 팔아서 수익률이 한 30% 정도거든요, 서점이.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하루 종일 바쁘게 해도 100만 원이면 진짜 많이 판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하루에 100만 원을 이 작은 서점에서 판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인 서점이기 때문에 저에게. 와, 근데도 수익이 이제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순수익이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확실히 이게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 저는 이제 사이드 잡처럼 서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전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왜 그 독립서점 주인들이, 독립책방 주인들이 예민해지는지 알 것 같아요.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결국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아무튼 최고 매출은 100만 원 조금 넘었었던 게 하루 최고 매출이었습니다. 여기 매출을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에서 손님들로 오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였거든요. 먹고 살 수 있냐는 걸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돈이 돼요, 장사돼요. 점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서점은 놀랍게도. 나중에 또 이런 어떤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번 녹여보도록 할게요. 책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주년 축하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이상서전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좋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축하와 격려에 감사합니다. 책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제 책 선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책 선정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어차피 제 서점이니까 제가 큐레이션 하는 거고 제가 선정하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선정합니다. 제가 읽었던 것 중에, 혹은 읽고 싶은 책을 선정을 해서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제 서점에 재고를 들여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베이직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문학이라든지 소설, 에세이, 가끔 시, 인문학, 비문학 중에서 인문학,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큐레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의 취향과 성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책들이 선정의 기준이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또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좋아하는 거니까 뭐 내가 선정해도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드는 생각은 어쨌든 팔기 위한 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건강한 건 기본이고 상품성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디자인이 예쁘다든지, 꼭 그러니까 읽었을 때 좋은 책만이 상품성이 있는 책이 아니라 디자인도 좀 신경을 쓰게 되고, 디자인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용이 너무 훌륭하고 제가 좋아하는, 추천하고 싶은, 팔고 싶은 내용이라면 충분히 또 그걸 큐레이션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꼭 읽었을 때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이라든지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이스한 퀄리티가 있는 지점이 있으면, 역시 그 책도 이제 이상서점이라는 서점을 통해서 제가 한 권씩 큐레이션해서 한 줄을 좀 할애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선정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의 기준이고,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특히 뭐 출판사나 작가,
뭐 제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와의 협업이 들어갈 때는 돈이 좀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거죠, 일종의 홍보 광고 이런 개념의 돈을 받는 거죠. 그걸 저는 전시 기획비로 혹은 공간 대여비 이런 명목들로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외부와 협업을 해서 출판사나 작가분들과 협업을 해서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고르게 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의 취향이 드러나는 책은 아닐 때도 있어요. 제가 혼자 선정했다면 선정하지 않았을 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처음에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되게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서점도 결국 영업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본업이 쇼호스트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차치하고 계속해서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서점 운영이라는 게. 그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외부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의 협업을 할 때는 아주 제가 하는 방식의 큐레이션이나 제 취향의 책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떤 리듬을 계속 이어가는데 한 줄을 할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돈이죠. 네, 돈을 받으면 제 취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사업이고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죠. 이상에게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면? 이상, 작가 이상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가 이상에게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이상, 이건 지금 문득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이상문학상,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작가 이상 때문에 이상문학상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상서전에 이상을 지을 때 그런 질문도 있어요. 왜 이상서전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이상서전의 이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의적이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뭐뭐 현실과 이상 할 때 이상도 있고, 뭐뭐 이상 이하 할 때 이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상하다라고 할 때 이상도 있고, 그리고 그 작가 이상도 제가 중의를 하고 이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상 작가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솔직히는 이제 이상 문학상이라는 거를 그 대학교 때 막 이렇게 많이 읽고 그러면서 그 작품집을 매년 이제 사서 읽고, 그 작품집에 나오는 한국 소설들을 토대로 이제 또 새로운 작가를 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존에 좋아했었던 작가의 또 수상과 이런 어떤 커리어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더 바라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상문학상이 저한테는 한국 소설을 좋아하는 기준이 되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상에 대한 이름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 이상한테 당신이 한국에서의 위상이 있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상문학상이 만들어졌는데 당신의 먼 후배들이 이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뭐 제가 이상문학상이 뭐 창시자는 아니지만 창립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상서전을 운영할 때 그 최초에 만들 때 그 이상이란 이름을 거기서 제가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이상문학상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일어날 수 없는 판타지지만. 이상문학상 작품집, 얼마 전에도 이상서전에서 같이 2026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걸 보여줘도 좋고, 어쨌든 뭐 이상문학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해봤습니다.
이상서전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유튜브. 유튜브 꼭 하고 싶어요. 유튜브. 왜냐하면 저는 결국 본업이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서점을 한다. 이 뭔가 되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느낌이. 이걸 꼭 붙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만들어 놨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를 책 소개하고 책 리뷰하고 이런 것들로만 하면 좀 저스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제 팟캐스트의 어떤 대화의 형태를 해야겠다. 라디오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감성을 넣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유튜브. 이상서전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유튜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야 될 텐데. 서점에 앉아있으면 보통 무슨 생각해요? 5월에 어울리는 책 추천해주세요. 질문을 두 개를 한 분이 해주셨는데 서점에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하냐. 그 시시각각 바뀌죠. 일단 제가 이상서전이 되게 재밌는 게 제 자리에 앉아있으면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막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왜 서점에 안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서점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책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사라 이렇게 약간 마음속으로 중 외우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그냥 사람을 볼 때 드는 생각이고 그냥 혼자 앉아 있을 때는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좀 예쁘게 혹은 색다르게 바꿔볼 수 있을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까? 뭔가 서점을 어떻게 하면 계속 조금 더 좀 역동적으로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그게 상품 구성이든 그 기획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자나깨나 서점 생각이죠. 서점 운영 생각이죠. 생각보다 서점에 있는다고 해서 뭐 책을 막 고상하게 조용히 앉아서 본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서점 운영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뭘 하고 있어요. 계속 사부작 뭘 하고 있고 노트북으로 뭔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였어? 5월에 어울리는 책 추천해 주세요. 5월에 어울리는 책. 5월에 어울리는 책. 저는 5월 하면 딱 떠오르는 책은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럴 것 같은데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5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 소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과 소재와 거기서 주제의식을 가지고만 쓰여진 소설인데 제가 봤던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그 생각. 제가 봤던 모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뭐 미디어든 다큐멘터리든 어떤 뭐 영화든 여러 가지 어떤 그 창작물들 중에서 저는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여운이 엄청 오래가는 그만큼 훌륭한 작품이고 한강 작가님이 2024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10월에 그때 그 받기 전에 이제 이미 제가 이상서전 열고 나서 2024년 5월 셋째 주였나 그때 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이미 유명한 책이었지만 큐레이션을 한 주 동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5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이제 그런 한강의 소년이 온다 같은 좀 시의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5월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책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철학자의 말이 있으신가요? 철학자. 네. 제가 철학을 엄청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철학자의 말.
그 프랑스의 그 사르트르 있잖아요. 사르트르. 실존주의 아저씨 장폴 사르트르였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그러니까 birth와 death 사이의 C, 초이스다라고 해서 그 말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빠밤 빰빠밤 빰빠밤 그 인생 극장 그래 결심했어 그런 특집이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그때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걸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알았으니까 그 이후에 막 멋있다. 그렇지, 인생은 모든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지.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선택인 거.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이제 2개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겹치는 질문들이 있어서 좀 최대한 좀 지금까지 다루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와,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다 소중해서. 하나하나 너무 다 소중해요. 안 돼. 고를 수가 없어. 작가 혹은 출판사와의 콜라보가 있던데 아까 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작가 혹은 출판사와의 콜라보가 많던데 이 경우 선별한 큐레이션의 의미가 살아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 한 주의 큐레이션을 하게 되는 책들은 제가 선택해서 하는 책이 어떤 저의 취향과 성향이 거의 100%에 가깝게 반영이 된 거라면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들은 저의 취향이 많이 좀 희석되어 있죠. 아주 적게는 제가 느낄 때는 수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적게는 그래도 한 30%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의 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만약에 제안을 받는다고 해도 제가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다 했던 것도 아니고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랬을 때 큐레이션의 의미가 살아있냐라고 묻는다면 큐레이션의 의미로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큐레이션의 의미를 찾는 거죠. 제 스스로. 그게 뭐 아주 세속적으로는 이건 자영업이니까 서점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어떤 큐레이션의 의미의 시작일 수 있는 거고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큐레이션으로서의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저한테는 미션이니까 그런 돈이 어떤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사실은 서칭을 했다면 선정하지 않았을 책이지만 그 책과의 인연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책에 내가 마음을 쓰게 되면서 알아가게 되는 그 책의 매력이 있는 것도 그 책의 매력을 알아가게 되는 것도 저한테 의미고요.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물론 제가 선정하는 책의 그 취향과 이런 성질보다는 확실히 좀 더 희석되어 있는 큐레이션의 어떤 퓨어한 의미에서는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질문을 많이 겹치는 거 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아서 답변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최종 꿈이 뭔가요? 최종 꿈 이상서전을 하면서 최종 꿈. 그거 있어요. 이거는 저는 지금 제가 방송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 이상서전이라는 서점인으로서의 삶을 부업이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근데 저의 최종 꿈은 제가 서점인이 주업이 되고 본업이 되고 그리고 방송이 부업이 되는 삶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보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진지하게 시작했어요. 역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 역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경제적인 거든 지금까지 이제 마음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쓰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는 서점에 쓰는 에너지가 훨씬 크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종 꿈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본업 방송 일보다 이 서점 일이 더 주업이 돼서 저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때 아나운서 출신, 뭐 쇼호스트 방송인 이런 것들보다 이상서전 대표라는 그 타이틀이 나중에 가장 앞단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으로 하면서 좀 더 좋아지겠죠. 저도 하면서 방법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서전 처음에 시작했던 거랑 방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기획 의도 그대로 나는 그냥 팟캐스트를 할 거야. 나는 그 기획 의도로 이런 마이크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이거 하나만 갖고 그냥 잘 다듬어 가봐야죠.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